생생한 현장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정치 본색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개공교수 정기남입니다. 오늘 정치 본색의 주제는 대통령 해외 순방의 성적표는 이런 주제입니다. 함께 집중 분석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송국권 평론가, 이경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상 외교인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조문 외교 불발, 또 성과 없는 정상 회담에 이어서 급기야 미 의회 비하 논란까지 성과는커녕 사고만 속출한 이런 정상 외교를 보면서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이 외교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반을 떠나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과 비전이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순방하고 이번 주 토요일 귀국하는데요.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함과 동시에 윤 대통령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에 귀담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토크 주제입니다. 첫 스텝부터 꼬였나? 조문 불참 논란입니다. 이게 이제 먼저 준비 안 된 조문 외교가 보여준 외교 라인의 현 주소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이경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쭙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준비가 잘 어느 정도는 되어 있었는데 아니면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급격스럽게 일정을 이렇게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 출발 일정부터 지난 14일 출발 일정을 지금 오전 7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 16일 날은 9시로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출발부터요. 그러면 왜 하루 반 정도 사이에 왜 이렇게 일정이 바뀌었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실이라든지 아무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것은 상당히 이상한 것은 그 중간에 15일 날에 우리가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이 계속 거론되지 않습니까? 천공 스승이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공개하는데 거기에 조문을 가면 탁한 기운이 묻어올 수 있으니 가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그거. 아니 지금 시작부터 이렇게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을 왜 그랬어? 라고 하면 정확한 해명을 하면 되는데 해명을 하지 못합니다. 시작부터 이랬고 결과도 이상하고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에 유엔 연설을 이제 중간 과정 우리가 또 얘기를 하겠죠. 근데 마지막에 유엔 연설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고 읽었으니까 당초 15분이었는데 11분밖에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보고 읽었으니까 그래도 준비한 거겠지라고 했는데 그럼 이 연설에 대해서는 외신에서는 어느 정도 집중을 했는가? 왜 우리가 그 CSIS라고 해서 미 전략문제연구소 좀 유명하게 우리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유 연대를 많이 외쳤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최소한 자유, 연대를 외치고 싶으면 지금 그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판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자유, 연대만 외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접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지금까지는 무슨 관행처럼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참 이례적인 대통령이고 이례적인 지지율이 왜 그런 지지율을 받는지 이해가 되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유엔 총회 연설까지 연결해서 좀 구체성이 떨어지고 공허했다라는 외신의 소개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유엔 총회 연설은 또 유엔 총회 연설대로 또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도 먼저 궁금한 게요. 송국권 평론가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이 예를 들면 의전에서부터 좀 뭔가 준비가 소홀했던 거 아니냐. 심지어 김은혜 수석이죠. 김은혜 수석이 해명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나름대로 해명을 한다고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조문 논란, 이 조문 참배하지 못한 논란이 이게 지속된다고 보시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사소한 그런 외교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가서 뭐 말레이시아어로 뭐 인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기 잘못 꽂았다든가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정권 때나 저도 뭐 해외 순방 동행 취재를 한 30번 정도 했는데 어느 정부 때나 그런 사소한 거 다 있어요. 기자들이 가도 어디 가면 제대로 뭐 프레스 센터도 설치가 안 돼서 막 그 혼선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유독 이번에 지금 물론 사전 준비가 치밀하지 못한 건 있지만 현지 상황 같은 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 지금 그 런던에 뭐 250명의 국가 원수급이 모였고 2,000명의 VIP가 모였다고 하니까 좀 이런 더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가짜 뉴스도 막 섞였습니다. 사실 그 예를 들어서 뭐 조문록을 왼쪽에 쓰는 게 아닌데 탁현민 그 전 여전 비서관 같은 경우 근데 일본 왕도 다 거기 썼고 또 망사 김건희 여사 망사 이것은 로열 패밀리만 하는 거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이런 뭐 가짜 뉴스까지 섞였는데 어쨌든 이 조문 문제에 대해서 조문을 불참했다. 참배로 불참을 한 거죠. 조문은 갔습니다. 가서 그 주한 영국 대사가 그 장례 미사에 참석을 했으면은 그것은 조문한 것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손님을 받는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속 천공 이야기를 하면서 2시간 정도 빨리 갔으면 됐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용산 그 대통령실 저희 출입기자가 영남부 출입기자가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이게 2시간을 당길 수가 없는 게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는 미국으로 바로 가려고 했다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게 급히 추가됐어요. 일정이 추가됐습니다. 네. 추가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기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그 기자뿐이 아니고 수행원들이 한 300명 정도가 같이 수행합니다. 기자가 이번에 73명이 갔어요. 수행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집결한 시간이 18일 새벽 5시 20분입니다. 5시 20분에서 이 코로나 검사 다 하고 여러 가지 수석을 하고 다시 성남 비행장으로 옮겨서 성남 비행장에서 9시에 비행기가 떴거든요. 그러면 2시간 앞당기라고 그러면 3시 20분에 다 모여서 그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아니면 전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항에 히드로 공항이 아니고 다른 공항에 착륙을 했는데 그 공항에 같은 시간대에 70대의 비행기가 착륙을 했어요. 외국 정상급들이 탄 비행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뭐 천공 때문에 이 뭐 2시간을 늦춰서 일부러 조문을 안 갔다 이런 주장을 하면은 다른 비판까지도 전부 다 그 가짜 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지적을 하더라도 그 전후 사정을 알면은 그렇게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 중대한 시기에 이제 천공 논란이 또 제기되면서 이게 또 본질과는 좀 다르게 그 좀 약간 번져가는 이제 그런 그 양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공 논란이 결정적으로 제기된 그 배경이 핵심적인 배경이 뭡니까? 배경은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못하니까 그렇죠. 해명이 정확하게 못하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4일에는 그러니까 이틀 전에는 우리가 6시 아니 아침 7시에 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일정을 미리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기자실에서는 통보를 했고요. 기자진은 팩트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7시 기자단에선 기자단에서는 네. 공유가 됐고 그 공유된 것을 이제 언론에서는 일부 기자들은 팩트 체크를 하고 보도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7시 출발이다. 그런데 중간에 15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16일 날 갑자기 9시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해명을 하면 되죠. 해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언론에서 천공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민주당에서 얘기한다든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먼저 꺼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두느냐라는 것인 거고 근데 우리가 조문을 간다고 하는 것인데 조문 외교로 간 것인데 조문 없는 조문 외교를 했어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일정 그거 다 그냥 그렇게 됐다. 어쩔 수 없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리셉션 자체가 저녁 이제 도착해서요.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일항은 8시 반, 리셉션 이후에 저녁 8시 반에 조문을 갔습니다. 그리고 조문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날 새벽 6시 30분까지였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요. 7시 이후에 조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장례식장을 갔을 때는 직접 찾아가서 상주한테 인사를 하고 무슨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양에서는 조문이라는 것은 뷰잉이라고 해서 그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뵙고 인사하는 것이 정말로 예의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면 7시 이후에 왜 못 갔는가라는 것도 해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셉션이 7시에 끝나고 다음날 새벽 6시 반까지 조문이 가능한 시간이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은 조문을 갔다. 근데 우리 대통령은 왜 안 갔는가?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것은 일정이 전혀 없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일정이 전혀 없습니다. 왜 안 갔는지 해명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확히 해명을 해야지 언론에서도 천공 같은 사람 얘기 안 하지 않겠습니까? 7시에 뭐 했는지 밝히라고 얘기 안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조문 갔습니다. 근데 조문 없는 조문이었어요. 그럼 이거 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렇게 당연한 것을 대통령실에서 해명도 않고 그냥 무조건 뭉개고 넘어가고 있으니 솔직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죠. 조문을 안 간 나라가 오후 2시나 3시에 도착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몇 개 나라는 그 다음 날 조문록에 이 조문 그 써기로 그 영국 쪽에서 그렇게 제안이 왔다. 그렇게 그게 해명이죠.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국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면서 딱딱 찝었던 국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국가들 조문 간 거 다 사진 공개됐어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 해명 자체도 거짓말을 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국민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국민의 위에 있다고 군림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좀 정말 이해가 되지 근데 않습니까? 거짓말 해명이라기보다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을 때 좀 약간 동문서답식 해명을 한다. 묻는 말에 대한 묻는 어떤 의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든지, 뭐 심지어 충분히 도보로 걸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될 일인데, 뭐 예를 들면 영국 왕실에 뭐 어떤 권유가 있었다든지 안내가 있었다든지 또 영국 왕실이 홀대한 적이 없다든지 이런 답변으로 넘어가니까 소위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못하고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천공 때문에 2시간 늦게 도착을 했느냐. 그 주장은 사실 이런 데 대해서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 현지에서 어떤 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요. 우리는 지금 영국 현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많은 특파원이 아니라 그 우리 출입 기자들이 수행을 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수행하는 기자들이 그 상황을 잘 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자들이 거기서 어떤 묻고 기사를 쓰면 이게 많은 논란이 좀 해명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어떻게 나는 왜 기자들이 기사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니 기자들이 이제 그 지면에 한정이 있으니까는 지면 기사도 쓰기도 하고 우리 기자도 저에게 따로 보고도 하기도 하는데 가령 그 얼마나 혼잡했냐 하면은 뭐 언론에 보도가는 안 된 거지만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된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런던에서 뉴욕으로 출발을 할 때 보통 대통령 전용기를 하면은 수행원과 기자들이 2시간 전부터 타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마지막에 딱 하면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기자들이 먼저 공항으로 이동을 했는데 대통령이 따로 이동을 했는데 대통령이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 대통령이 먼저 타고 한참 있다가 기자들이 타서 이륙을 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그 현지 사정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런던에 내리기 전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내가 지금 내리면 3개의 일정이 있다. 하나는 한국전 참전비 헌화를 하고 하나는 그 조문을 하고 하나는 찰스 왕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가야 된다. 그런데 현지 사정이 교통이 아주 안 좋다고 해서 이 중에서 1개를 할지 2개를 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내려보니 그 교통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 찰스 그 리셉션에는 가야 되니까 그 2개를 일단 영국 쪽과 협의를 해서 조문은 그러면은 이 다음날 조문록을 쓰기로 하고 헌화는 생략하고 그 한국전 참전했던 그 용사 그 나중에 또 그 저녁 때 만났잖아요. 아까 아무 일정 없다고 했었는데 그 일정도 있었어요. 저녁에 그 한국전에 참전했던 영국군 노병 만나서 이 뭐 고개 숙여 인사하고 그런 사진도 나왔잖아요. 자 그런 그 상황을 좀 이거를 일일이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다 그 의문점을 제시하는데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검은망사는 로열 패밀리만 하는 건데 왜 했느냐? 아니면은 뭐 조문록을 왜 왼쪽에 썼느냐?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망사나 조문록 얘기는 솔직히 꺼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러니까 일부 이제 국민들이 이제 댓글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기사화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이걸 논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근데 저는 두 가지입니다. 솔직히 교통 안 좋은 것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시간을 늦게 출발했는가? 이걸 왜? 첫 번째 왜가 이거고요. 두 번째, 리셉션 이후 7시 이후에 조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요, 리셉션 장소에서 조문 가는 데까지는요, 우리나라의 시청에서 광화문 정도 거리, 그러니까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고 시간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지 않았는가? 저는 이 두 가지 왜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망사 얘기, 천국 얘기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요. 그러면 될 것을, 이것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될 거 아닌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면서 저는 아까 무슨 해외 정상은 누가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 거요. 그런 것은 거짓말이죠. 솔직히 팩트가 아닌 것을 팩트인 것처럼 얘기한 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동문서답하는 해명, 왜 거짓말 해명을 하느냐. 좀 간단한 이 외에 대해서 두 가지 외만 대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논란이 키우는 것이고 이 논란을 키우는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수행하는 기자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 두 네. 가지 물어보라고 할게요. 네, 네, 첫 그렇게 하시죠. 번째는 네. 7시에서 9시로 변경된 게 맞느냐. 네, 네, 그럼 네. 두 번째는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를 오후에 왜 안 갔느냐. 네. 근데 이런 지적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이제 그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외교부 공무원들이 다 우수한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우리가 판단해 보면 이미 영국 왕실과 충분한 사전 조율을 해서 준비에 철저히 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지 공간이 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또 의전팀이 미리 파견되잖아요. 선발대가 가서. 그래서 이게 뭐 교통 상황이라든지 혼잡 상황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고 그럼요. 그것까지 감안한 어떤 그 일정들을 준비를 했을 텐데 왜 굳이 참배를 하지 못하고 또 여러 지적처럼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문제 제기도 하게 되고 좀 분명하게 해명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칫 이게 논란이 좀 커졌던 것은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게 해명을 할 때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뭐 이를테면 아니 어쨌든 조문록을 작성했는데 조문한 거 아니냐 그걸 왜 불발이라고 하냐라든가 또는 뭐 그 다른 문제입니다만 영빈관 시추 문제도 마찬가지죠. 뭐 이를테면 대통령께서 그거 철회하라고 했다. 근데 뭘 문제 제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해명도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적들을 좀 대통령실이 잘 귀담아 들어서 이후에라도 이런 그 기본적인 의존조차 챙기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고의 가능성들은 좀 충분하게 대비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하나만 좀 여쭤보면 이경 대변인께 한덕수 총리가 이른바 지금 뭐 언론에는 신문 총리다 또는 뭐 모르쇠 총리다 뭐 이런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이 이 조문 외교 논란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좀 이렇게 방어도 하시던데 이경 대변인 한덕수 총리 이 총리길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뭐 의견 잠깐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뉴욕에서 있었던 글로벌 펀딩 행사에서 48초 스탠딩 그 한미 회담 이후에 이제 그 말했던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48초 아니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아니 근데 언론에서 편집 없이 쭉 그 언론에 이미 나왔다. 그래요? 라는 식으로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8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48초를 만났다. 그것이 팩트. 그럼 어떤 얘기를 나눴는가? 그것이 팩트.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앞서서 먼저 그 실무진이 조율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조율한 내용에서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에서부터 몇 번째까지는 yes. 이건 좀 어렵다. 간단하게 몇 줄이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보면은 그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에 대해서도 신문 보고 알았다라고 하니까 신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신문총리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한덕수 총리가 책임 총리로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는 없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없고요. 총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자리는 있긴 있지만 있는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예. 있긴 있는데 언론에 거의 나오지도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내용이 없고 나와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용을 모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전반적으로 비서관이나 행정관급의 뭐 100명 정도를 인원을 감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인원을 다 감축하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한덕수 총리라든지 비서실장 같은 이런 분들이 대통령을 진짜로 보좌할 사람인 건지 아니면은 모양만 갖춰서 그냥 데려다 놓은 사람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뭐 그 두 번째 토크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평가 또는 성과는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봤으면 합니다. 48초 만남, 또 뭐 저자세 논란, 뭐 이 여러 가지 그 외교 실책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그 먼저 우리 송 평론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일본은 이걸 굳이 약식 회담이다. 우리 간담. 한국 정부가 일본은 약식 회담이라고 간담. 일본 약식 간담회요. 정부에서 오히려 간담에 불과한 것처럼 네. 이렇게 애써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그런 뭐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 배경이 뭡니까? 일단 뭐 서로가 사용하는 용어가 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요 외교 용어가 일본에서는 회담이면 회담이고 회담이 아닌 것은 다 간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탁상에 그 국기 꽂아놓고 하는 그런 회담이 아니면 그냥 간담이라고 한다 이런 네.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기시다가 그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합니다. 한 20%대 더 낮은 것 같은데. 더 낮죠. 그 상황에서 지금 일본 내 거구들이 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썩 내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격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지금 2년 10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년 10개월 전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그때 무역 갈등이 일어나면서 뭐 죽창가 이야기도 나오고 친일 반일 이야기 나오고 그 이후에 완전히 거의 뭐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정상 간에 그 전에는 이명박 정부 때까지 그 서틀 외교라고 해서 그 스스로 왔다 갔다 했어요 양국 정상이. 그런데 그런 관계가 단절된 것을 어쨌든 그 2년 10개월 만에 다시 대화를 시작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좀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특히 기시다 총리가 사실 이 만나기를 좀 꺼려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시다 그때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을 때 기시다가 외무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위안부 합의를 기시다가 주도를 해서 이끌어냈거든요. 본인은 한 거죠. 실적을 하나 남긴 거죠. 본인으로서는. 그런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거의 뭐 헝클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기시다 입장에서는 지금 와서 또 한일 증용국 문제가 지금 최대 쟁점인데 이것도 합의해도 정권 바뀌면은 또 이거 뭐 무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기시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는데 뭐 일본 내 사정도 그렇고 그래도 어쨌든 이 가서 만났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경 대변인께 가기 전에 네. 한 번 더 좀만 여쭤보면요. 네. 자, 2년 9개월 만에 만났다. 한일 간의 정상이 만났다. 그리고 관계 개선에 첫 발을 뗐다. 네. 평가할 만하다. 네. 이렇게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을 성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실제로 섣불리 회담 뭐 성사를 발표했다가 정상회담을 오히려 구걸하는 상황까지 내몰린 거 아니냐. 심지어는 굴욕, 애교 이런 논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좀 평해 그러니까 주시죠. 굴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흔쾌하게 한일 회담이 성사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나요? 어떻게 그 나와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말이 나온 거죠. 말이 나오고 그것이 원래는 이 양국이 공식으로 같이 발표를 해야 돼요. 같이 그렇죠. 시간을 맞춰가지고 같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먼저 말이 나와버린 것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아주 중요한 정말 2년 10개월 만에 하는 회담을 완전히 일본에서는 아직 발표할 준비가 안 됐는데 발표를 해버려서 기시다가 또 거기서 차라리 그러면 회담하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이 부분은 지적을 받아야 되지만 그 30분을 만났던 어쨌든 2년 10개월 만에 만나서 어떤 성과를 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한일 그 증용국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뭐 기금을 조성을 해서 기업이 기금을 조성을 해서 하기로 하자 이것까지 그 성과까지 원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지금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외교장관 수준에서 그 하고 있잖아요. 네. 외교장관 차원에서 그런 것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성과라고 좀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경 대변인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지나치게 윤석열 정부가 성과에 집착했던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그 강제 뭐 동원 문제라든지 또 위안부 피해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복잡하게 꼬여 있는 한일 관계를 이게 하루아침에 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뭐 일괄 타결, 뭐 그랜드 바겐을 언급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좀 지나치게 성급함이 오히려 성과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오늘의 한일 정상회담의 어떤 굴욕 외교를 낳지 않냐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성과에 대한 집착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집착은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떤 성과이냐, 그 내용에는 집착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럼 우리나라의 위안부 피해자라든지 징용 피해자 분들하고 먼저 만나서 어떤 내가 성과를 하겠다, 어떤 약속까지 내가 일본에 가서 이런 여건은 받아오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우리 국민을 위한 얘기가 먼저 그런 만남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런 만남이 없다는 것은 일본에서도 이미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것인 거고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은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쇼잉을 더 중시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내용이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서 만난 것 자체가 굴욕 외교라고 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솔직히 만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만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간 것만으로도 네,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이라고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갔던 장소도 뭡니까? 주 유엔 일본 대표부가 있는 건물이에요. 한마디로 네가 나 만나려면 내 건물, 나의 나와바리 쪽으로 당신이 와. 한나라의 대통령한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가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갔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이 그저 만남이 성과인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하니 더 일본에서도 지금 더 무시를 당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제가 한일전 비유를 다른 방송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같이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한일전이라고 하면 밤을 새서 봅니다. 그렇죠. 새벽에도 봐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게 그것도 이렇게 굴욕적인 대우를 받고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쇼이메이크 집중하지 말고 그 컨텐츠 내용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는데 외교부는 솔직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번에서는 왜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한일 정상회담을 좀 무리하게 추진했고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근데 그 배경에는 지금 그 안보실에 김태호 비서관 그 과거 지금 차장인가요? 네. 그 안보실 차장이죠. 안보실 차장이죠. 김태호 비서관이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도 이른바 지소미아 한미 정보보호협정을 밀실 추진하다가 경질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좀 지나치게 성과, 국민적 동의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속에서의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송국섭 평론가 아니 그러니까 성과라는 것이 뭐 어떤 것을 성과로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은 뭐 말하자면 뭐 끝이 없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일본보다 한국 쪽이 더 급한 것은 사실이에요. 북한 핵 문제도 있고 일본과 같이 해야 되고 또 특히 뭐 소부장, 소재 부품, 뭐 장비 이런 거 네. 소부장 이런 것도 아직 그때 무역 갈등이 일어나고 나서 완전히 이 어떤 협력 관계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쪽에서 그리고 일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기시다가 아베의 그것을 그 정책 같은 것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에요. 강경한 입장이고 뒤에 있는 극우 쪽 극우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기시다가 일본 자민당 내에서 그렇게 그 위상이 확고하지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민당 안에 또 강경파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하니 기시다가 적극적으로 우리 쪽에 와서 뭐 그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는 없더라도 일단은 물꼬를 태야 된다. 그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그 일본 대표부가 있는 건물 그러면 마치 일본 대표부로 또르르 달려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건물에 일본 대표부가 있지만 그때 유엔 총회가 열리면서 한 100개국 정상 이상 그리고 외교장관 대사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 개별 회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회담들이 많았는데 뉴욕에 다른 공간이 없었는데 그 기시다가 일본 대표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서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 회의에 참석을 했고
마침 그 건물 안에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 가서 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 그 한일 정상회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빠질 수 없는 게 한미 정상회담인데요. 이경 대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 겁니까? 좋게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48초 스탠딩 회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의 발표는 48초에 이룰 수 없는 많은 발표를 얘기를 했고 백악관 발표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주 화두였을 텐데 백악관에서는 거의 발표가 한 줄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었고 우리는 아주 많은 내용 중에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충분하게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뭔가 이제 그 뭐 숙지를 하고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얘기는 했는데요.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너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고 우리 나토에서도 노루각수로 한번 우리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자존심 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48초 잠깐 만나기 위해서 옆에서 뻘쭘하게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데 좀 솔직히 속상했어요. 속상했는데 악수를 할 때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서양에서는 악수 문화가 훨씬 더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아이 컨택을 하는 것이 정말로 당연히 지극한 겁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악수할 때 눈을 마주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냥 한 번 아이 컨택 살짝 하고 그냥 옆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속상한 부분이었는데 그럼 내용이라도 저 또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라도 그러면 먼저 잘 채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는 전혀 미국에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 점에서는 상당히 왜 가셨지? 그것도 솔직히 글로벌 펀딩 행사에 원래 초청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아니면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고 해서 거기를 갔죠. 근데 그 전에 원래 당초 무슨 행사가 있었냐면은 한미 스타트업 서밋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요, 뭐 구글이라든지 오라클 부회장까지 같이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기업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였었거든요. 근데 이 행사를 뒤로 하고 그냥 무조건 바이든 대통령 만나자고 해서 그냥 급조한 그 일정이었어요. 그러면 성과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회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미국 측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느냐, 뭐 48초 스탠딩 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저기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이죠. 네. 본인의 이제 일정 네. 다급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정치 사정 이런 게 다 감안해서 어찌 보면 이 정상회담이 무산됐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얼굴을 붉힐 각오를 하고 그 현장까지 이제 그렇죠. 행사장까지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48초를 만났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 해명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잠깐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고 그 찰스 리셉션에서 네. 또 뭐 저녁에 두세 차례 바이든 뭐 초대 또 리셉션. 자리에서도 네. 세 번을 얘기할 했다는 거죠. 실무적으로도 얼마나 논의가 있었다. 자, 정상들 간에 확인하는 정도도 성과라면 성과다. 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손석준 평론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뭡니까? 성과가 일단 바이든에게 인식을 시켰다는 거죠. IRA 그 인플레이션 그 감축법. 물론 바이든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미국 하원에서 하는 겁니다. 네. 하원에서 하는 건데 어쨌든 뭐 바이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을 하자. 이것이 지금 시작 단계예요. 그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없는 그 부분인데 지금 논의가 시작된 단계거든요.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바이든에게 세 번이나 그에 대해서 인지를 시켰다는 것. 제가 성과를 너무 막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는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인지를 시켰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경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굉장히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써요. 왜 조문을 못했느냐? 뭐 우리나라가 뭐 영국 연방 국가입니까? 꼭 그 조문을 해야 되듯이. 그리고 또 뭐 바이든하고 악수하는데 좀 푸대접을 당했다는 식으로 뭐 노루 악수 막 이렇게 하는데 진중권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이거 뭐 예속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더 이상 좀 안 다뤘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미국이나 뭐 여왕 이런 강대국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자존심이 또 상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조금 전에 그것은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은 바이든이 이 원래 엘리자베스 여왕 그 국장에 참석을 안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참석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일정이 원래 워싱턴하고 지금 미국이 중간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중국 유세를 다녀야 됩니다. 미국은 대통령 유세를 다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서 일정을 하루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는 바람에 같이 예정됐던 회담을 10몇 개국과 못했는데 딱 그렇게 나오니까 또 언론에서는 아니 프랑스, 영국 그리고 필리핀은 했다 이렇게 됐는데 물론 뭐 그 세 나라는 했죠. 중요도가 있겠죠. 필리핀과 미국과 특수한 관계지 않습니까? 영국, 프랑스도 그렇고. 그런데 못한 나라들도 있어요. 못한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 말하는 것은 플랜 B가 가동된 거다. 플랜 B가 가동돼서 가서 48초 누가 세는지 48초를 세던데 48초 동안 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긴밀히 협력하자는 답변을 받아냈다. 뭐 그런 부분도 좀 이해는 해줘야 되죠. 아마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48초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과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유엔 총회에 매번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번인가 뭐 참석할 때마다 한미 정상회담을 나름대로 격식을 갖춰서 했던 것으로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경 대변인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자, 정상회담 이제 끝났어요. 한미 정상회담 끝났는데 백악관에서 내놓은 이제 보도자료를 보면 이게 좀 한심하단 말이에요. 아직은 왜? 자,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면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최대 현안이었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없어요. 언급 자체도 없어요. 또 통화 수화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가치 연대를 주장하고 친미 외교를 그렇게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인데 오히려 미국 상황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토크 3,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다 연결된 겁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세 번째 토크 주제는 이건 뭐 저기 앵커가 이렇게 또 진행자가 얘기하기가 좀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그대로 있으니까 이 새끼가 삼켜버린 오박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이게 보통 방송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일반 적인 사인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새끼가 삼켜버린 오박칠. 이경 대변인 이게 어떻게 된 그러니까 상황입니까? 그 48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스탠딩 회동이 있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가 분명히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48초밖에 만난 것이 정말로 그냥 그 속된 말로 좀 뻘쭘해서 그래서 괜히 자존심을 세우고자 왜 그렇게 뱉은 것은 아닌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은 대통령 입에서 그것도 사적인 술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 자리에서 이 새끼라는 발언 그리고 또 뭐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대통령이 네. 했던 발언 뭐 쪽팔린다라는 발언을 평소에 50, 60대 남성들이 이런 발언을 원래 하는 건가? 라는 거에서 전 첫 번째 의문. 10대 아이들은 합니다. 솔직히. 그것도 부모 앞에서 요즘 안 해요. 학교에서 자기네끼리 있을 때 쓰는 말인데 그런 발언을 그 대통령이 그것도 국제행사 자리에서 그것도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와서 이런 발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첫 번째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청와대의 대통령 홍보수석의 해명입니다. 바이든이란 말이 분명히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다. 나올 리가 없다라는 해명이고요. 이거는 정말 그렇게 그렇게 해명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명한 이후에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시차로 보면은 청와대 해명이 있고 난 다음에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외신에서는 이미 바이든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이 새끼들도 그 F로 시작하는 발언으로 해석했던 언론사도 있고 그리고 왜 우리 되게 쉽게 이디엇이라고 해서 그 바보라는 뜻으로 하는 언론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나마 순화해서 바보라고 했던 언론사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해외 언론에 있는 한국 사람이 해외 동포가 그렇게 그 기자가 썼었던 것은 약간 순화해서 그 약간 이제 바보라고 써주긴 했는데요. 근데 이미 해외 언론에서는
그 발언도 F라고 시작한 것이 확산이 됐고 그 대상도 미 의회라고 이미 다 그렇게 해석이 돼서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48조 내용보다도 그 내려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대통령의 격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솔직히. 윤 대통령의 품격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인데 슬프죠, 지금 솔직히요. 국민들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네. 자,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싶은데 제가 우리 성국권 평론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강한 비판을 했어요. 그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의 몫인가? 정말 쪽팔린 건 국민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대통령께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황당한 해명을 하다 보면 일이 더 커지는 수가 있고요. 그 또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입장 발표라든가 또 정중한 유감 표명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처음에 나왔던 것과 지금 그 대통령실에 11시간 만에 내놓은 해명은 좀 다르죠. 처음에 막 보도가 됐던 것은 이 새끼의 그 주체가 미국 하원이나 뭐 상원 미국 의회를 가리킨다 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거 우리 국회를 우리 가리키는 국회를 걸로 가리킨다고 됐어요. 지금 해명하고 있죠. 네, 그리고 승인을 안 해주면은 처음에는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했다는데 지금은 바이든이 아니고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해주면은 날리면 승인 안 해주는 건 날리는 거 같죠. 날리면 내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1억 달러를 여기 기금을 내기로 연설을 했습니다. 짧은 연설을 해서 1억 달러를 우리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바이든은 60억 달러를 하기로 했죠. 일본은 100억 달러 합니다. 1억 달러를 내기로 했는데 우리 국회 야당에서 이 다수당이니까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주면은 내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했다고 이제 해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바이든이냐 이 날리면이냐 이것이 만약에 날리면이면은 외신에서 뭐 F자로 시작하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니까. 자, 그런데 오늘 벌써 제가 그것을 제가 아침에 뭐 방송을 하면서 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아마 그 영상 막 틀면서 전문가들이 막 분석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MR이라는 기법으로 해봤다는데 그게 뭐냐면은 라이브 가수들 실력을 알기 위해서 그 롤에서 반주를 다 지워버리고 가수 목소리만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로 했다는 거죠. 오전에 벌써. 그래서 그 목소리만 있고 두 번의 소음은 다 지웠는데 처음에는 이 새끼도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이 사람이라고 했다. 근데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그런데 뒤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것은 MR 기법으로 해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흔들다. 예. 아이, 그래서 만약에 이 바이든이면은 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아이고야. 날리면이면은 국내 정치의 문제가 되는 상황. 근데 제가 진짜 선배님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거든요. 근데 이거 영상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약간 성대묘사를 하자면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성대묘사입니다. 약간 좀 부적절한 어휘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런 억양이었어요. 예. 이거는 정말 명확했습니다. 그냥 무슨 MR 기법이 뭔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그냥 전문가적인 기법이 아니어도 우리가 그냥 들어도 우리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외신에서는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것을 지금 큰 따옴표로 해서 또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How could Biden not lose their face is these fuckers가 들어가요. 발음 좋으시네요. 네. 오. Do not pass it in Congress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 이걸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근데 외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F 있죠. 이 새끼들이 F로 발음되는 걸로 이미 했고 그리고 Congress라고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우리 여기 한국의 대통령실에서만 자꾸 태양을 이렇게 손으로만 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예,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지금. 자, 이경재 위원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일부 야당 의원들이요, 이걸 이렇게 미국 의회 또는 뭐 또 비속어를 썼다. 이건 엄청난 외교적 결례다. 국가 지도자에서 품격을 떨어뜨렸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미국 정부나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동의하세요? 지금 좀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뻘쭘하게 서 있는 것도 속상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사과하는 것까지 이렇게 된다? 좀 속상합니다. 그런데
외신에서는 이미 이렇게 명확하게 바이든을 대상으로 그리고 미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비속어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용한 것으로 이미 확정지어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상황을 수습하는데 대통령의 사과가 만약에 필요하고 이 사과로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다면 아니 일본 총리도 그렇게 굴욕적으로 가서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과함으로써 일단락이 된다면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선은 그런데 해외에서 이제 외신이 어떻게 이걸 보도를 하고 앞으로 더 어떻게 확산을 하는지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전문가들이 대통령실이라든지 외교부에서 접촉을 하는 가운데서 또 나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느껴지는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다 파악을 하고 사과가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요, 이것을 무조건 사과라고 정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소위 이른바 해외 순방의 그 정점에서 이런 그 대형 어떤 폭탄이 터진 셈인데요. 이게 이제 정말 그 진위 여부가 또 가려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 근거를 삼을 때 어쨌든 우방국 정상과 의회를 향한 어떤 중대한 또 결례일 수가 있고 또 양국 일국의 정상으로서 품격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저는 대통령실과 여권이 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확한 어떤 책임자가 문책이 필요하다면 문책도 하고 또 외교 기조 전반을 좀 재검토해야 한다면 또 재검토하는 그런 좀 하나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 마지막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터진 대형 폭탄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궁극적으로 5박 7일 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이제 토요일 날 귀국하시죠. 이번에는 어쨌든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거의 뭐 언론에 기사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사고를 친 것 아니냐 뭐 이런 또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두 번째 해외 순방 성적표라든지 돌아온 이후에 국민 여론의 어떤 변화 여기를 좀 마무리 발언해서 한 말씀 우리 송욱급 평론가 해주시면. 국민 여론 벌써 나왔죠. 오늘 갤럽에서 다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순방, 두 번째 순방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실수들이 나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신중하지 못한 발언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사과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딱 우리 국내용으로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네. 바이든에게 사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이 정밀한 이 기술에 의해서 그것이 바이든이라고 밝혀진다면 큰 문제가 되죠. 거짓말을 한 게 되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물론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뭐 성과도 보기에 따라서는 초라하고 하지만 지금 저는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간 기간에 국내에서 이렇게 이 어떤 뭐 가짜 뉴스가 퍼지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특히 그 기간에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외부에 있는 논객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가지고 그대로 막 이야기하는 것도 몇 개 있었거든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탁현민 씨가 조문을 안 한 것을 가지고 이 가서 육개장만 먹고 왔다 상가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민주당 국회의원이 TV로 생중계되는 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뭐 지적할 것은 신방 중이라도 지적을 해야 되지만 너무 여전히 계속 그 정상 외교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면서 하는 거 그 부분은 저는 좀 앞으로 자제가 돼야 된다고 네. 봅니다. 또 우리 이경 대변인 그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짧게 이렇게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평가입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 새끼 저 새끼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회 야당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실의 해명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입에서 협치하자는 야당을 향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대통령의 격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이미 알게 됐다라는 점인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나토라든지 이번에 그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무능만 국민께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하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해명을 그냥 명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동문서답하거나 거짓말로 해명하려다가는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 모습은 지지율 하락에 더 도움만 줄 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8초 만남, 저자세 논란까지 부른 외교 실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야당 트집 탓 말고 총체적인 어떤 이 부실 외교 지적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외교 라인을 전면 쇄신함과 동시에 윤 대통령 스스로 외교와 국정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두 전문가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